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1일입니다. 11월 21일. 남북 군사 합의서가 이게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저는 처음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는 게 주권입니다. 이 주권을 김정은, 즉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반인도 범죄자에게 양도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주장인데, 이것이 실정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GP에서 일어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입니다. 당시 군 당국이 남북 군사 합의서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고 의무 후송 헬리콥터를 제때에 띄우지 못했다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때에 띄우지 못했다. 제때에 띄웠더라도 김일병이 그 후송되기 전 또는 후송되는 중에 사망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촌각을 다투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에 북한의 허가를 받는다든지 북한의 통지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절차 때문에 비행이 늦어지는 사태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인데, 대한민국 영공에서 우리나라 비행기가 한국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뜨는데 북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북한에 꼭 통보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주권은 독재자한테 일부가 넘어가는 거죠. 그럼 그 결과로서 김일병 사건과 같은 게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북한이 남침한 징후가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비행금지 구역이고 뭐고 다 치워버리고 군사력이 휴전선 앞에까지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북한의 허가를 받고 한다? 남침 준비 중인 북한의 허가를 받고 한다? 북한에 통보하고 한다? 이런 꼴이 벌어지면 그때는 5천만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주권인 영공의 일부를 김정은한테 양도한 거죠. 이거는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형사가 살인 강도 현행범입니다. 살인 강도 현행범 집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10m까지 접근해서는 안 된다. 또 그 살인 강도를 체포하기 위한 훈련도 해서는 안 된다. 요게 남북군사 합의서입니다. 이런 걸 맺어놓고 문재인 정권은 이게 긴장 완화로 간다는 겁니다. 긴장 완화는 김정은의 긴장 완화죠. 김정은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5천만 국민을 안전을 희생시켰다는 것이 이 경우에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물론 국방부의 변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명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백승주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시간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10월 16일 오후 5시 30분에 김모 일병이 총상을 입은 채 GP 화장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가 5시 3분이었습니다. 5시 19분에 대대에서 의무 후송 헬기 지원 요청을 합니다. 아직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의무사령부는 즉시, 그러니까 5시 23분에 헬기 부대에 준비 지시를 합니다. 5시 29분에 헬기가 이륙 준비를 끝냅니다. 그럼 바로 여기서 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체합니다. 왜냐? 합참이, 그러니까 5시 33분에 합참이 국방부에 헬기 투입 승인을 건의합니다.
남북 합의서 합의 이전에는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바로 뜰 수 있었는데 북한과의 어떤 약속 이행을 위해서 국방부에 또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그 사이에 38분에 이미 김일병은 사망 판정이 났습니다. 43분, 그러니까 이륙 준비를 마친 14분 뒤에 국방부가 헬기 투입을 승인합니다. 어쨌든 이 군사 합의서 때문에 한 10분 정도 지체한 것은 사실이에요. 10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10분은. 더불어 총상을 입었다든지 뇌에 손상을 입었다든지 심장에 손상을 입었던 사람한테 10분은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59분에 국방부는 그러니까 5시 59분에 헬기 투입을 북한에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김일병 사망 사건 헬기 이륙 여부와 군사 합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응급 상황 시에는 먼저 비행 지시를 내리고 북한에 통보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합참이 국방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우리 영토 안에서 우리 군인이 지금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우리 헬기가 가서 구조를 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도대체 북한에 통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통지를 합니까? 북한에 사전 통지든 사후 통지든 필요 없는 거죠. 사전 통지든 사후 통지든 하도록 절차를 만들어 놨다니까. 이게 우리 이미 손발을 끌어 놓았고 앞으로 모든 작전에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절대로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대한민국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 남북군사합의서에는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킬 때 어떻게 응징한다는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선의에 기대하는 겁니다. 선의에 기대하는 거. 선의에 기대하는 거죠. 비행금지, 자국 영토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나라는 전쟁에서 항복한 나라입니다. 1991년 제1차 갈프 전쟁 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사실상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연합군은 미군, 영국, 프랑스군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군은 바그다드까지 진격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쿠르드족, 이라크 북쪽에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그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위에 만약 이라크 공군이 들어가면은 격추시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이제 보호를 받게 돼서 쿠르드족이 사실상 독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독립, 국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건데 북한을 위해서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NLL 남쪽에 훈련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완전한 주권 양도입니다. 주권을 우방국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전쟁 범죄자에 양도한 것이죠. 어떤 명분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비행금지구역과 훈련금지구역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국군한테 훈련금지하라는 것은, 사격 훈련 금지하라는 것은 싸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훈련 안 하고 사격 못 하면은 그 군대는 노무병하고 노동자하고 뭐가 다르죠? 노동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중대한 합의를 국민 몰래 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과는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 대신 적과는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리고 국방부가 문재인 좌파 정권의 명령에 저항하지 않고 국군과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반역 집단인 김정은에게 갖다 바쳤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나라가 올바로 설 때
반드시 엄정한 조사 필요하다면은 단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부작용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향군인회가 뭐라고 하느냐? 국방부의 군사합의서를 비판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선동이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향군인회는 제대군인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그 법에 보면은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명백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입장이 아닌, 국군의 입장이 아닌 한 정권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 제향군인의 존립 목적은 호국정신 악량입니다. 호국정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편들다가 보니까 호국정신을 망각한 제향군인회가 이 비행금지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국론 분열 선동을 한다고 하니까 이 제향군인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제대군인들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향군인회에 전화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